네, 안녕하십니까. 붕어나라입니다. 오늘은 메다리 채비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로는 니퍼와 커터, 그리고 수축 튜브, 그 다음에 4호 연주지네요. 4호 연주지. 4호 연주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완충고무입니다. 이 완충고무는 아마 바다용으로 아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T1000평. T1000평은 5cm짜리입니다. 5cm짜리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용인데요. 왼쪽에 구멍으로 원줄 꽂고 오른쪽으로 목줄을 길게 아마 가지채비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cm짜리 T1000평. 그 다음에 봉돌 뭐 이 정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쇠를 자를 수 있는 커터 니퍼가 필요합니다. 한쪽은 짧게, 한쪽은 짧게 완전히 잘라줍니다. 자, 완전히 잘라주고 나머지 반대편은 봉돌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얘는 조금 길게 늘려서 자르겠습니다. 조금만 늘려서 이 정도로 늘려서 자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버릴 겁니다. 쓰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곧게 잘 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주지를 바로 꽂게 되면 나중에 구멍이 좀 헐거워져서 연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쪽을 계속 쳐주게 되죠. 그래서 연주지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완충고무를 하나를 먼저 꼽습니다. 자, 완충고무를 먼저 하나를 꽂아주고요. 완충고무가 완성이 됐으면 연줄지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완충고무를 하나를 더 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봉돌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쇠 부분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원줄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축 튜브를 짧게 또 잘라서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봉돌 하나를 꽂아주면은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쪽 면을 살짝 찝고 바로 조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꼬여 있는데요. 꼬여 있는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시게 되면 풀려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다 꼬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축 튜브를 그냥 내려서 불로 한번 찢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완성이 끝났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은 크기로 완성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혹시나 이렇게 형광색으로 좀 되어 있는 것을 네임펜으로 색깔을 좀 어둡게 다시 한번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무게가 3.74g입니다. 3.74g. 아,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얘는 부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부력을 제가 4호 연주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0.8에서 0.9g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아이고,
자, 3.73g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3.73g에서 3.73g에서 빼기 0.8을 빼면 수치상으로는 3.723 정도 되지만 연조지에 0.8 내지 0.9g의 부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채비는 2.9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끝대를 A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찌고물을 B라고 보고 봉돌이 있는 데를 C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보면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삼각형 면적이 나온다라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외통 낚시나 외다리 채비, 외다리 낚시 채비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외통 낚시를 이렇게 하시다가 외다리 낚시로 변형을 하게 되면 원줄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찝톱도 그 길이만큼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채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치, 거의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현장에서 확인이 되신다면 그거는 물속에서 채비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겁니다. 꺾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누워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 정도 한 5cm, 10cm 정도를 낚싯대를 몸쪽으로 살짝 뒤로 당겼다가 물론 찌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내려가고 안차게 됐다 싶을 때 한번 슬쩍 당겼다가 다시 놓으시면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이거는 이 외다리 채비가 수직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봉돌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전부 다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CBA 위쪽에 있는 라인들이 이렇게 쓱 같이 딸려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돌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는 살짝 당겼다가 다시 놓으시면 찌가 이만큼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보통 낚시하실 때는 찌톱을 몸통에 있는 찌탑을 전부 다 물 밖으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 정도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얘를 사용을 하면은 거의 몸통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이 상태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분다면 찌를 살짝 내려주시는 약간의 좀 수고스러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찌고무가 있는 이 위치는 내림낚시 하는 것처럼 유동의 폭을 거의 주시지 않고 아주 짧게 1cm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길게 올림낚시처럼 길게 주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봉돌의 유동이 되는 요 유동 폭은 요 튜브 길이만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보다 이상으로 길게 주시면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올림이 되는 상황을 못 봅니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물속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붕어가 찌를 바늘을 들어서 바늘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죠. 들어 올린 상태가 되면 위쪽에 있는 고무가 딱 걸리게 됩니다. 걸려서 이 상태까지 계속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림 입질에 올림의 입질을 어쩌다 한 번씩 이 정도면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시기일 듯 하고요. 자, 그 정도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쩌다가 외통 낚시나 뭐 이런 낚시들이 정읍으로 걸려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입 이외의 나머지 부위에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떡밥이 떨어져 있는 바늘 주위에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찌가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챔질을 하다 보니
배나 등이나 꼬리 여러 군데 걸려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집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정읍으로 고기를 잡는 게 좋겠다 싶으면 활성도가 이렇게 좋으면 그러면 차라리 목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수온기나 이때 입질이 좀 굉장히 뜸하다 싶으면 목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